한마디로 권력 해바라기식의 계산법이죠. 자, 요런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 김무성발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부산은 뭐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장악해서, 그래서 지금 부산 후보가 지금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부산 이긴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김종인이 좀 끌고 갔는데, 이제 이게 어제 기사죠. 어제 기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5%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다. 끝장났다 지금 부산. 자, 리얼미터 YTN P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29.3%.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한 17% 빠졌네요. 8월까지 45%가 이제 2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으로 벌어지는 선거니까 따놓은 당상이나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김종인이가 먹잖아요. 지금 이 김종인을 들이엎던지 아니면 김종인이 최소한 부산 쪽에는 손 못 대게 해서 부산을 거점으로 먹으려는 김무성 세력 입장에서는 부산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나는 이게 이 마이너 매체긴 한데, 투데이 신문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많이 기사 쓰는데요. 아니, 기자가 부산 출신 인물이 없어서 부산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글쎄요, 지금 그 문제인가요? 뭐 어쨌든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라 그러는데, 부산 출신, 한마디로 부산 선거를 이끌 만한 부산의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가 돌면 돌수록 김무성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을 대표할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부산 재보선의 위기를 어쨌든 이 언론사들이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김무성이 쪽에 가까운 언론사들 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동안은 김무성이 부산 민심을 다잡고 있었다. 하지만 김무성 이후의 인재에 대해 특별하게 양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이후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김무성이 그 자리를 다음 타자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산 민심을 하나로 묶어준 인물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뭐냐? 김무성이 일단은 이 재보선은 김무성 위주로 치러야 되겠다. 김무성이 부산 선거를 진두지해야지만 부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와서 맹주를 키울 순 없잖아요. 이제 와서는. 다시 김무성 복권론을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김무성이가 이제 박지원한테 정치를 배워가지고 이런 짓을 잘하죠. 자기가 나가서 탁탁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자 까고 언론사 기사 딱 이용하고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지르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 많이 벌이거든요. 그럼 김무성이 부산시장 나오냐? 김무성이가 부산시장은 뭐하러 나옵니까? 그거 힘들게. 김무성은 내각제 기원하면은 총리를 먹는 게 목표죠. 자, 장재원이가 김무성의 오른팔이죠, 완전히. 끊임없이 김종인을 치죠, 장재원이. 김종인이, 오늘 김근식이 장재원은 무슨 김종인 스토커냐 그러는데,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매일 깝니다, 김종인을. 여기 부산이잖아요. 부산의 김무성 오른팔 아닙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재원이 김종인 비판하는 내용들이 꽤 맞는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이 MB하고 박 대통령 사과한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사과하냐? 막 그 얘기 아니에요? 네가 뭔데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러면서 부산 쪽에 대해서 이 김종인의 영향력을 차단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금태섭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짜는 헤드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입니다. 그 배우는 전경련이고요. 동아는 이제 헤드에 못 끼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조선중앙하고 정경련이 헤드를 짜서 이 짱돌들을 옮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김종인을 완전히 날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서울 싸움에서는 이 금태섭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깊게 고민한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죠. 정치인이 지금 선거 5개월 남았는데 고민한다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참 이 파렴치한 자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당에 있다가 바로 탈당하자마자 국회의원 재보선도 아닌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제가 오늘 일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태섭이니 진중권이니 이런 애들, 문재인은 운동권부터 패가 너무 많아서 먹을 거를 나눠주지 못해요. 그쪽에서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보수 병신들한테 와가지고 이 자들은 문재인만 대충 욕해주면은 갖다 바치는 자들이니까 여기서 해먹겠다는 자들 아닙니까? 예? 금태섭이나 진중권이나? 서울시장을 먹겠다고 나오잖아요, 벌써. 문재인에 충성해서 배치 달고 안철수에 충성해서 배치 달던 사람이 이제 보수로 와가지고 서울시장을 먹어버리겠대요. 그게 가능한 게 보수 병신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금붕어라는 단어도 못 쓰겠어, 이제는. 부끄럽고, 이제 그 인간들하고 나 진짜 연을 끊고 싶은 게 아니라 끊어야죠, 이제 그 인간들. 윤석열 대통령 금태섭 서울시장 외치는 자들하고 빨리 선을 끊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쪽 머리가 아니라 조중동의 머리, 그러니까 조선중앙의 머리인데, 금태섭이 지금 피플파워에 입당해가지고 거기서 경선을 해가지고 나간다는 게 이게 그림이 좋습니까, 이게? 그림이 엉망진창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너무 식상하지만은, 그렇다고 가만히 피플파워로 나가는 것보단 낫죠. 자, 금태섭이가 이제 뭐 하나 뽀록 만들겠죠, 당연히. 이상한 뽀록 하나 만들고, 저 지금 시대전환 있죠, 시대전환. 저거 이미 만들어 놓은, 저 김종인이 만들어 놓은 그거 있죠. 그리고 지금 보수 신당 3개, 정규재 신당, 고영주 변호사 신당, 저기 누구야, 이범 신당,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범 정치 세력, 정당 10개, 시민사회 1000개, 또 통합해서 또 신당을 만든다는 거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해서 그 신당에 당대표를 가급적 김무성 쪽은 갈아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조중동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은 김무성과 그 일당들이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서울시는 금태섭을 내보내려면은 김무성이 당권 가진 것보다는 김종인이 당권 갖고 나아요. 금태섭 가지고 승부하려면은. 어차피 보수 금붕어들은 와 가서 금태섭 만세 뭐 할 테니까. 조중동 그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당을 꾸리면서 그때 슬쩍 들어와가지고 거의 추대 형식으로 서울시장을 나가고, 김무성과 김종인은 일단 내각제로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부산 영남권은 김무성에 떼줘서 김무성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죠. 그리고 그 체제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김무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중적 영향력은 전혀 없지만은 보수 신당 요것들을 같이 묶어서 신당 창당해서 자기가 다시 복권하는 명분과 절차를 삼는 거죠. 그럼 보수당이 김무성에게 갖다 바쳐지는 건데, 그러면 정규재 대표는 그 당의 몫으로 들어와서 김무성의 지위를 받으면서 요 신당의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거고, 금태섭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거고. 그러면 당의 리더는 누구냐? 실질적 리더는 김무성인데, 요 재보선의 서울시장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아마 김종인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각제가 되면은 어차피 나눠 먹기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재보선 이후에 이 자들이 왜 재보선을 결사적으로 이겨야 되냐면은, 재보선마저 지잖아요, 문재인에게. 그럼 내각제 없어요. 재보선마저 지면은 내각제 없습니다. 문재인이 독식을 해버려요. 재보선은 이겨야지만 문재인을 겁줘서 내각제 딜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서는 김종인과 김무성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경련이
전경련이 지금 이거 막아야 되거든, 이거. 지금 김종인이 끊임없이 이 경제 3법을 문재인 좌익보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김종인의 영향력을 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경련, 김무성 연결되는 거죠. 전경련, 김무성은 거의 한 팀이에요. 완전히 하나같이 움직였어요, 그때.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전경련과 김무성이 탄핵 주도한 거 아닙니까? 거기 정규제 껴있고. 이런 정도로 저는 지금 구도를 보고 있고요. 뭐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예, 보면 이대로 갈 겁니다, 아마 보면은. 문제는 그러면은 보수 신당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용당하고 어떻게 할 건가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보수를 보면요, 이용당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노예근성이라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매저키스라 그래야 되는지, 국민의힘 같이 제도권 보수 정당이 제야 보수 인사를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게 무지하게 반복이 되었는데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용돈 정도 받고 밥은 얻어먹잖아요. 그거라도 즐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용당하는 그 순간에 일단 얻어먹으니까 거기까지 얻어먹고 평생 살겠다.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이용당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용당하는 척하면서 또 얻어먹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일요일 인터뷰 때는 다 빨리 김무성한테 가라. 보수 그 신당 세계 그냥 빨리 가. 얼쩡얼쩡 되지 말고 빨리빨리 가버리는 게 제 입장에서 더 편하다 그냥. 사라지면은 이제 판은 깨끗해지잖아요. 저희는 저희 필요한 아젠다 가지고 새로운 세력 규합하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난다기보다는 기존의 보수가 이제 완전히 그냥 타락해가지고 글로 흡수려 가는 거고, 냉정하게 이러면 이제 새 판 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이런 판이 벌어지니까 이자가 숨어 있다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자신감을 얻었죠. 어디다 대고 이자가 박근혜 잘못 국민에게 숨어버린 사과, 와. 지난 총선만 해도 입도 못 열던 자가 이제 김무성이랑 정규재가 이제 보수판다 정리해서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할 사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유승민 말은 안 된다는 쇼는 했잖아요, 보수파리들이. 근데 이제는 김무성이 다시 당권을 잡고 정규재가 거기에 부산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유승민 안 되라고 얘기할 보수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이미 알고 이제 대놓고 자기가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 꽂고 감옥 보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꺼내고, 지금까지 유승민은 박근혜 조남도 못 꺼냈어요. 지금까지는 대놓고 오늘 대권 출마 선언하면서 박근혜 잘못을 자기가 국민에게 20번을 사과하겠다. 이 얼마나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냐? 바로 김무성, 전경련, 정규재 이 플랜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다가 등 돌린 유권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자기가 대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죄가를 자기가 사과해야 하지만, 야, 이거는 진짜 옛날 정치면은 강목 들고 들어가야 될 정도의 발언이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충심이 있다 그러면은 우공당 무리들, 이건 유승민 지역구에 거의 밀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죠, 이제는. 그런 것도 없는 거 뻔히 알고 떠드는 겁니다. 유승민도 정치 얼마나 오래 했는데. 유승민의 이 발언을 보면은 지금 보수가 어떻게 가는지 다 보이는 거죠. 김무성, 유승민, 전경련 탄핵 세력이 다시 보수를 완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 플러스 제야 보수까지 정규전에서 싹 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에서 이제 탄핵 무효는 금치거다, 금치거. 탄핵 무효 외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다만 설 자리 없다는 거는 이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돼요. 세 판 짜면 되지. 이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적 지지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대해서? 권력 해바라기들만 들끓게 되는 거지.
이거 두 건이 올랐구나. 뭐부터 할까요? 솔직히 지금 이 제도권 관련된 어떤 뉴스를 소개해도 다 아마 부하가 끓을 뉴스밖에 없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은 다 썩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썩어서 그냥 다 무너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자들의 계획은 성공 못합니다.